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53, 54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41번 문제부터 또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여러 번 복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듣다 보면은 아마 수십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익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이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건반장이 얘기하는, 어, 이제 기계기구고, 전기기계기구고, 그 다음에 건반장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가지고 알려주는구나. 아,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많이 남고 좋다. 그리고 나는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수없이 이제 출퇴근을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지하 1층을 거쳐서 지하 3층, 지하 4층, 막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기 위해서 또는 전철을 바깥 타기 위해서 이제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전기가 나가서 껌껌한 껌껌한 어, 어두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기 기술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 정말 불 꺼지면 어떡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 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은 아, 불이 꺼지면은 비상발전기가 돌고 비상전원이 들어오구나. 그 전에 우리가 UPS에서 잠깐 발전기가 돌 때까지 잠깐 비상전원을 공급해줘서 어, 정전과 동시에 UPS에서 전원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불, 어느 정도의 불빛은 확보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상발전기가 돌게 되면은 이제 수시간 동안 이제 상전이 복구될 때까지 이제 돌겠죠. 기름을 채워 놓고서. 그리고 보통은 주일에 이제 비상발전기 이제 테스트를 하게끔 법으로 이제 되어져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전철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벽에 우리 비상전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터리 내장 타입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그의 전원을 감지하고 있다가 플러그 전원이 딱 꺼지면은 얘 전기 끊어졌네 하면서 배터리에 있는 릴레이가 작동돼서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이제 공급하게 되고 그 전원을 공급받게 된 이제 조명기구 비상 조명은 이제 불빛을 이제 내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보고 어떤 시설물을 봤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전주를 보면 한번 쳐다봐야 되고 지하철에 들어가다 보면 천장에 매입등인지 형광등인지 LED 등인지 비상전원은 어떤 건지 비상 콘센트는 어떤 건지 비상 콘센트는 우리 상부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있는 콘센트는 또 우리가 0.3m 이상 높이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복수 시작하고 신문제 풀어볼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41번의 답은 1번입니다. 42번의 답은 1.8m. 그 다음에 43번은 직접 조명기구. 44번은 1.1배. 44-1번은 2.1배. 이제 여러분들 막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답이 튀어나오죠. 45번은 달로기.
46번은 트라이식, 47번은 금속관공사, 48번은 파이프 커터, 49번은 3번 합성수질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m 이상이 아니라 3.5m 이하야. 6.5cm 이하가 아니라 3.5cm 이하예요. 그 다음에 몰드 두께는 2mm 이상. 단 사람이 쉽게 조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그때 1m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번 1.2mm 분전반, 배전반은 두께가 1.2mm 이상입니다. 1.2mm 이상. 그 다음에 51번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시할 그림기호예요. 그림기호. 여기 실링 해갖고 3번이죠. 제가 DL은 다운라이트 조명이라고 했고, 여기 CL 안에 DL이 들어가면 다운라이트 조명이라고 했고, CH가 들어가면 상들리에 조명기구라고 했죠. 그래서 상들리에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집 거실에 상들리에 달려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고급집에는 샹들리에가 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매입등, 그러니까 CL 등의 일종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운라이트 조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52번 저압 인입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냐. 6.5m입니다. 레일면상 6.5m 이상입니다. 높이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6.5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1번 인입선 가공전설로 지지물로부터 전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과 인입점. 뭐 캐노피에 우리 집의 캐노피에 어떤 뭐 가지의자를 써가지고 우리 계량기로 들어가는데 가지의자 여기까지를 인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전솔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과, 바로 수용과가 나와야 돼요.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과 인입점까지 이르는 전선을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압 인입선의 경우는 전선의 높이가 1번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노면상이죠. 노면상. 오타가 났네요. 노면상 5m 이상일 것. 2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고압이 있어야든 뭐든지 간에 철도 또는 궤도가 나오면 무조건 6.5m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6.5m가 되죠. 3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그 외 기본 아무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지표상 4m 이상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53번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혼은 여기 3번입니다. 요건 안 봐도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얘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 다음에 얘는 비닐 절연 네온 전선입니다. 이 53번 문제는요, 기사든 기능사든 기술사도 일부 이제 이렇게 종류 써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쓸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뭐 얘는 그냥 단골입니다. 단골.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뭐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능장이나 기술사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초를 좀 잘 다져놓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런 거 다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 얘 약호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1번 V는 비닐을 의미하는 거고, R은 루버, 고무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부틸 루버 해갖고 부틸 고무를 얘기하는 거고, E는 폴리에틸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O는
아웃도어 5개용, C는 크로스링크 가교 폴리에틸렌 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V 케이블을 하면은 가교 폴리에틸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서 얘네들 약호를 주고 이렇게 쓰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까지 가실 분들은 어차피 외워두시고,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써먹어요. 뭐 GV는 접지용 그 비닐 절연 전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코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케이블이나 전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좀 식별하기가 되게 좋아요. 뭐 옛날에는 IV 전선, 비닐 절연 전선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금지돼서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HIV 전선 나왔다가 또 이제 HIV 전선도 쓰지만은 또 그거랑 동일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전선을 또 요즘은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은 이건 어차피 시험 문제고 이런 개념들을 좀 알려는 측면에서 문제를 내는 거고, 요거는 실무에서도 실제 써먹는 문제입니다. 써먹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도 있고 케이블도 있어요. 케이블과 케이블과 전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연물, 인슐레이션 물질이, 그러니까 인슐레이터가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레이션, 절연 물질이 충진돼 있으면, 그 도체를 감싸고 있으면은 그게 케이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적으로 보면은 케이블이 더 굵겠죠. 더 부피가 크겠죠. 그 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애자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상호간 거리는 요거 6cm 이상 이제 거리를 띄우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가 가끔씩 잘 나옵니다. 특히 기능장 문제에서는 특히 잘 나오는 문제, 이 문제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쪽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애자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이 전선과 이 전선 간의 상호 간의 거리인 거예요. 6c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6cm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여기 암기 부분 외우셔야 돼요.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 400V 미만인 경우는 2.5cm 이상이고 400V 초과인 경우는 4.5cm 이상이에요. 400V를 초과하더라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시 2.5cm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이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라는데, 전선과 조용제가 뭐야? 조용제는 우리 여기 그 애자가 여기 어떤 뭐 천장 벽에 붙을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용제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제. 그러니까 이 애자가 고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용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서부터 이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이다. 그 다음에 전선 상호 간의 거리 여기 6cm 이상,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 얘랑 얘와의 이격거리는 400V 미만의 경우는 2.5cm 이상, 400V 초과의 경우는 4.5cm 이상 이격을 시킵니다. 단 400V 초과하더라도 건조한 장소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2.5cm 이상입니다. 요거 잘 틀립니다, 사람들. 요렇게 나와요. 400V 초과는 4.5cm 이상으로 외웠는데 건조한 장소라는 거를 싹 붙여놔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4.5cm로 딱 적어놨는데 채점해 보면 틀린 거예요. 나는 400V 초과인데, 이때 아는 거죠. 건조한 장소라는 거 그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2.5cm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 기능사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야 돼요. 전기공사나 전기공사 산업기 전기공 전기공사 그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공사하는 그 자격증들은 이런 이격거리들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잘 외우셔야 돼요. 실제 실무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아주 좋을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이제 거쳐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제 거쳐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고, 이 애자사용공사가 이거 뭐 많이 사용될까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제 화재 때문에 이제 금속관공사나 이제 목조 건물에도 금속관공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옛날 절 같은 데나 옛날 한옥집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아직 애자사용공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년 1회차 상가목 전기설비 5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